이제 요게 이제 교차 장치의 세부 그림인데 보세요. 요게 이제 하부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주요 본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금구를 이렇게 설치해가 이 위에 상부에 있는 전차선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는 전기가 흐르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요 위에 조가선에는 보호관을 이렇게 덮어 씌워 놓고 요게 시험에 조금씩 나왔는데 여기에는 교차장치에는 전차선은 전차선끼리 조가선은 조가선끼리 군합선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선 전차선은 적선끼리 조가선은 조가선끼리 군합선으로 묶는다. 그 조금 더 혼란스러운 게 나도 요게도 이제 여긴 또 전차선하고 또 조가선하고를 또 묶어놨어. 요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균합선은 요 이제 설치하는 이 균합선 이건 뭐냐? 전차선과 조가선의 전이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전류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다. 요 균합선에 대한 게 또 나올 거예요. 종류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전차선은 트로리 와이, 조가선은 메신저 와이 이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TM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구분장치에 대해서 구분장치는 요게 이제 구분돼 전차선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전기적으로 구분할 때 설치하는 건데 요게 이제 FRP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외자재인데 요 시스템이 조금 다르죠. 그죠? 똑같이 이쪽 전은 이쪽 전은 구분해 놓은 거야. 요 위에는 저런봉을 설치해 놓고 요거는 애자 요것도 저런봉인데 이제 애자 방식으로 폴리머 애자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놨어요. 전 차선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장치다. 구분할 때는 운전 계통에 따라 방면면 상하선별로 구분한다. 역군에는 본선, 척선, 차량기지, 본선 이렇게 구분한다. 전기를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본선하고 척선하고 척선에 차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은 끊을 수 있도록 본선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또 뭐냐면 척선에 화물이 있을 때 화물을 내려고 할 때 위에 전차선에 전기가 흐르면 안 되니까 그것도 끊어줄 수 있도록 고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기지도 마찬가지. 차량기지 차량 위에 들어가면은 차량이 이제 그 위에서 점검을 해서 판타카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기지도 계속 이제 달로기를 취급해서 전원을 넣었다 끊었다 하는 거죠. 그게 요 구분장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연결하고 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치 방법은 얘기했고 충분한 절연성 판타글의 통과에 지장이 없고 가볍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정기적으로는 에어 섹션,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는 에어 조인터, 에어 섹션 절연 구분 장치, 섹션 인슐레이터 이렇게 있는데 또 설명을 드려요. 여기서는 일단은 에어 섹션하고 에어 조인트만 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섹션 요거는 이제 에어 조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1600m마다 전차선이 장역추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1600m 가잖아요. 거기에 교차가 된다고. 여기에는 정기적으로는 흘려야 돼. 그래서 요런 군합선을 군합해 놓고 이게 왔다 갔다는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게 에어 조인트야. 요거는 특별히 여기에 간격이 넓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에어 섹션 구간은 뭐냐? 구분소라든가 보조 구분소라든가 할 때 저런 구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선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요 달로기를 설치가 이게 투입할 때만 들어가고 그러면 에어 섹션인데 양선로 간격이 300mm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인류 마지막에 이제 고정시키는 게 인류 장치인데 인류는 한쪽을 고정하여 전차선의 이동을 억제하고 장력 조정을 원활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 장치에는 와이어 턴바클 절연봉과 대지로부터 절연하기 위해서 인류용 애자, 지지 금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종식 인류 장치로는 자동식 8차, 스프링식
조정장치 요게 있고, 수동식은 와이어 턴바클 조정 스트랩이 있다. 요것도 시험에 꼭 나와요. 가끔 수동식은 와이어 턴바클 조정 스트랩.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구분 장치의 종류야. 정기적으로 구분하는 거, 기계적으로 하는 거. 요게 에어 섹션, 섹션 인슐레이터, 내추럴 섹션. 요걸 절연 구분 장치. 예전에 처음에는 4구분 장치라 그래서 4구분 장치, 절연 구분 장치, 내추럴 섹션, 이게 세 개 똑같은 말입니다. 에어 섹션은 뭐랬어요? 요게 이제 에어 섹션 구간인데, 이게 아까 이제 1800m마다 전차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섭동이 되어, 이게 이제 신축에 따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구분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구분소나 이렇게 되어 있는 개소에 보조 구분소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연결되어 있는 데는 보조 구분소는 항상 연결되어 있죠. 그죠? 구분소는 이게 여기 떨어지고, 구분소는 요걸 두 개를 설치해 가지고 절연 구간을 만드는 거야. 요거는 섹션 인슐레, 요거는 이제 절연 구간 요 자체 구분계수 구분장치 요거죠.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외국 스위스제인데 위에는 절연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수지제, 애자재 이렇게 되어 있다. 예전에는 이걸 또 애자를 넣어가지고 처음에 쓰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애자재는 본선 구간에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섹션, 요거 절연 구간은 거의 요즘 수지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오버랩을 많이 쓰고 있다. 기계적 구분하는 건 에어 조인트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요. 요거는 균합선으로 설치되어 있다. 실제로 요거하고 상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는. 요게 절연 구분 장치예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변전소와 변전소 사이에 구분소 앞과 변전소 앞에는 상이 다르거나 양 전원이 달라가지고 두 개의 전원을 정기적으로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에어 섹션인데 고속선이 들어오면서 이중 에어 섹션이 요게요. 에어 섹션이 하나, 두 개가 돼가지고 중간에는 요 선은 이제 죽어 있는 선이 되죠. 평상시에도. 열차가 딱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선반될 때 요때 잠깐 여기 전원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 오면은 전원이 없고, 요래 오면서 여기 다시 전원이 연결되고 이렇게요. 여기 차가 만약에 빠졌을 때는 이쪽 전원을 갖다 개폐기를 넣어가지고 이 전원을 살려서 차가 나갈 수 있도록 요게 하는 게 절연 구분 장치입니다. 절연 구분 장치는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변전소 앞이나 구분소 앞에 설치되어 있다. 꼭 알아서요. 요게 이제 FRP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FRP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요런 것들을 갖다 연결을 하거나 두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사이에는 일반 전차선을 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죠. 요하고 요 사이 때문에. 그래서 아까 똑같이 가운데에 있는 전차선의 전기가 열차가 만약에 정차했을 때는 이쪽에 있는 개폐기를 투입해서 살려서 차가 가도록. 그리고 이 구간에는 열차가 갈 때 타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타력으로. 그래서 기관사들이 올 때는 이 앞에서는 절연 구간, 이렇게 절연 구간 예고 나오고 그다음에 타행이라고 합니다. 타력으로 간다 이겁니다. 타행하고 이제 노치 오프를 하면은 열차는 그 전원을 안 받고 여기는 그냥 타행으로 달립니다. 타력으로 달려가는 거죠. 절연 구분 장치 설치 기준, 요게 또 중요해요. 시험이 잘 나와요. 절연 구간은 타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좀 까다로워. 전차선에 통과할 때 동력 타력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타행 운전을 위한 위치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타행 운전하는 조건이 곡선 반경이 800m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너무 곡선 구간에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평단지나 직선 구간, 여기에 나온 게 3,900 5파밀, 3,900 5파밀 이내에 한다. 장력 조정 장치를 한쪽으로만 시행하고 그중 인류 구간의 쪽에는 인류 구간 쪽에 설치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촬영 구간은 좀 예민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으면 안 돼, 전자선. 그래서 요거를 800m 이내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한쪽에만 장력을 설치하는 거예요. 요 장력을 설치한다면 장력 설치했는 구간에 이 선이 요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없는 인류 구간 가까이에다가 촬영 구간을 설치한다. 요 말이에요. 인류 구간은 600m 이내를 한다. 요 구간은 600m 이내를 해가지고 장력 추론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도 시험에 꼭꼭 나와요. 촬영 구간의 길이는 전동차 구간에는 22m, 전기기관차 2회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만 다닐 때는 8m, 교직 구간에는 우리나라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에 들어갈 때 하고 과천선 남태령 사당 갈 때 거기 하고가 교류직류가 교차되는 개소예요. 여기는 66m로 사용하고 있다. 요게 이제 FRP 방식으로 해놓고 요 위에는 애자가 달려요. 애자나 저런 봉오를 해가지고 요것도 같이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카페에 보니까 전기철도 기사, 전기철도 산업기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냐 그러는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책에 있는 거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돼요. 심지어 기능사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사 책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산업기사 된 사람도 있어요. 특수한 이런 전문 기술 분야는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나 똑같다. 그래서 그 원리라든가 이해만 충분히 하면 되니까 너무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 이런 거 관계없이 하시면 됩니다. 구분장치, 인류장치 요건데 자동 정력 조정 장치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것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괄식 할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개별식, 고속선에서는 개별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프링식으로 최신형으로 나와 있는 거다. 스프링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턴버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수동으로 조정해서 요거 하는데 일반 배전선로 같은 데 많이 쓰고 있죠. 선을 고정하는 수동식이잖아요. 그죠? 조정 스트랩이라고 요게 있는데, 조정 스트랩 요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쪼매난 그 인류 구간 요 장치가 있어요. 예. 흐름 방지. 요게 뭐냐면은, 전차선도 열차가 한쪽으로 다니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추 간격도 있고, 그래서 이 전차선 전체 1600m의 정중앙에다가 800m쯤에 쏠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놓은 거야. 그게 흐름 방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00m의 전차선에 두 개 자동 장력 장치 전차선과 조가선에 연결되어 있는데 인류 구간 양단에 설치되고 있어 흐름 방지 장치가 인류 구간 중앙에 설치된다. 그 얘기죠. 전차선이 한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다. 그래서 전차선의 흐름의 요인을 보면은 이게 장력 조정 장치에 장력추의 중력의 불균형이다. 장력추가 다르거나, 그 다음에 선로 조건이 구배가 있거나, 이제 구배, 상구배, 하구배 있잖아요. 구배가 있거나 곡선 쪽에 일어난다. 가동 브라켓트가 O형이나 또는 I형이 연속될 경우, 이게 O형, I형이 뭐냐면은 장력 조정 장치에 진동 방지 검구 이런 게 아웃에서 밖에서 이렇게 당기는 게 O형. 요거 여기서 안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을 I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바람이나 풍압이 한쪽으로 불 때 또 일어난다. 요걸 어떻게 해놨나 하면은 요 보세요.
요게 이제 그림이 내가 보기 조금 잘못됐어. 요게 전주에 있는데 요게 브라켓트야 사실은. 브라켓트. 요게 브라켓트가 이래 있는데 여기다 이제 장안에다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는데 브라켓트에다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브라켓트를 고정을 한 거야. 이 브라켓트를 고정하면 전자선이 자동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상부에 있는 조가선 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한 거예요. 상부에. 누가 왜 전자선이 고정하면 되냐 아리가. 요 위에다가 고정을 해. 양쪽에다 이렇게 고정을 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게 흐름 방지인데, 또 있는 전차선하고 위에 있는 조가선하고 이렇게 약간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차선하고 조가선하고도 이렇게 흐름 방지를 설치한다. 이제 전차선의 흐름 방지를 위해서 중성점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제 흐름 방지 발생 원인은 이렇게 경사가 졌을 때 이런 데 많이 난다. 요럴 때 이제 균합선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잠깐만 이거 지금 문을 좀 닫고 합시다. 시끄러워서. 그래도 소리가 나네. 조금 났나? 균합선에 여기 전차선 T, 요거 조가선 M, T. 요거는 이제 에어 섹션 구간에, 에어 조인트 구간에 이렇게 해놨죠. 에어 조인트는 정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에어 조인트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균합선은 전차선과 조가선의 전이차 방지, 순환전류 연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를 한다. 이제 강체 전차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체 전차선은 어디냐 하면은 지하 구간에 설치하는 거래요. 지하 구간에. 지하 구간 전차선은 터널 구조물 단면적을 작게 하는 거야. 그래야 건설비가 적게 되니까. 그래서 강체 전차선을 설치를 한다. 일체형 힘으로 장력 조임 장치, 곡선 당김, 진동 방지가 필요 없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유지 보수가 쉽고 전차선 단선 사고가 없다. 직류 구간에 급전선이 필요 없다. 이게 뭐냐면은 지하니까 사실은 터널 안이니까 사고 날 확률이 적잖아요. 철도 공사에 보면은 전차선 사고의 절반 이상은 외부 요인입니다. 구름다리 위에서 뭘 떨어진다든가, 도로에서 가다가 뭐 차량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많이 나요. 그게 터널에 있으니까 그런 외부 장애 요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단선 사고가 적은 거예요. 또 사실은 가요성이 없어 운전 속도가 제한된다. 이 전차선은 아까 파동 전파 속도라 했잖아요. 판타그라파가 지나가면서 일정 구간에 같이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동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깡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속도 제한이 돼요. 사실은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차선 마모가 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이씨, 왜 시끄럽게 하네,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T바와 알바가 있는데, 직류 구간 1500V 구간에는 T바로 설치된다. 이제 저림 매립전을 설치해서 지지 금구를 5m 간격으로 설치한다. 요게 이제 저림 매립전이에요. 터널 위에 앙카볼트를 설치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원래는 터널을 설치를 할 때 이 볼트를 미리 심는 거, 이게 저림 매립전이에요. 이걸 심어서 여기다가 지지물 애자를 달고 애자 밑에다가 T바를 다는 거예요. T바 아래 롱위에는 전차선 볼트로 지지하는 구조다. 요 볼트로 구조하는 거예요. 접전선은 T바 아르곤 용접으로 접속한다. 급전선의 용량은 3300 kV, CV 400 스퀘어로 시설한다. 지지 애자는 250파이다. 여기 250 파이다.
미리 제곱미터인데 틀렸네요. 부급 전선은 600m IV 전선 500스퀘어 또는 CV 400스퀘어를 사용하고 있다. T바 전자선은 마모가 커서 제형 전자선을 사용하고 있다. T바 한계 길이는 10m, 단면적은 2100, 아르곤 가스 용접을 한다. 롱이어는 T바에 밀착시켜 전자선에 고정하는 연결검구로 2개 1조 1000mm이며 롱이어는 250마다 볼트로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바 알바를 먼저 공부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T바 구성은 익스펜스 조인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에어 조인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T바 끝에 이제 일정 구간을 따라 가지고 요게 이제 습동이 요게 이제 유동이 되도록 해놓은 거죠. 온도 변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200m마다 접속 개수를 두는다. T바에는 요게 익스펜드 조인트다. 그 말하면은 에어 조인트 개념이다. 200m 표준은 최대는 250이다. 전차선 상호간격, 전차선하고 전차선 상호간격, T바 상호간에는 200m, 200mm네요. 이게 200mm 원칙하고 등고 부분은 또 마찬가지 200mm가 되도록 해야 된다. 전파선 터미널은 아르곤 가스 용접에 의한다. 전파선은 CU 200스퀘어 4조를 설치하고 전류 용량에 따라 점검한다. T바의 상호 접속 부분은 펜타그래프가 잘 통과되도록 양 끝 부분을 경사지게 하는 게 엔드 어프로치를 진행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엔드 끝 어프로치 접근하는 거, 엔드 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기 보이죠? 이게 엔드 어프로치야. 근데 지금 여기 밑에서 찍은 그림이 내가 옆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요걸 위로 올렸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올려놨다는 게 판타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끝을 이렇게 올려 이렇게 난 거죠. 요렇게 난 거지. 그래서 판타가 이렇게 가다가 쏠 수 있도록. 끝을 살짝 올린 거예요. 양쪽 끝을. 이게 이제 엔드 어프로치다. 그 다음에 T바의 에어 섹션은 구분 장치로 사용하고 급전 구분 목적으로 설치한다. 변전소 인출선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전기차가 상시 정차하지 않는 곳. 편의는 0으로 한다. 이게 좀 중요해요. 다른 데는 0으로 안 하는데 등고 부분에 최소 온도가 마이너스 15일 때 200mm 표준을 한다. 전차선 상호간격은 250mm로 한다. 흐름 방지, 건너서 이행 구간 이런 게 또 있는데 이 용어가 T바 다르고 R바 다르고 커트너리 방식 다르고 세 가지가 약간 달라요. 그 뒤에서 내가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나중에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T바 흐름 방지 장치는 마로목골 흐름 방지, 스페셜 흐름 방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흐름 방지 간격은 200mm, 표준은 250으로 한다. 편의는 레일 중심 좌우 지그재그 200, 250 최대. 요거는 커트너리 방식하고 동일하다. 승강장 내에는 미관고리하여 스페셜 흐름 방지 장치를 한다. T바 건널선에는 요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 다이아몬드형, I형, Y형으로 분류한다. 분기 선단에는 엔드 어프로치, 점퍼선 200mm 아르곤 용접을 한다. I형, Y형은 분기선이 본선 저사선보다 10mm 높게 설치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행 구간이라고 있어요. 이행 구간. 뭐 조금 다르는데 커트너리 가선과 강체 가선이 접속 구간. 그러니까 지하철에도 지상 구간이 있거든. 지상 구간이 있다가 지하로 들어갈 때 그때 하는 그 방법을 이행 구간이에요. 요거를. 일반선로는 더블 심플 커트너리를 설치를 해요. 이게 이행 구간에는. 이제 알바는 보면은 요게 이제 알바예요. 알바인데 요게 이제 터널이 요렇게 있으면은 이 터널 벽에다가 브라켓들을 설치해가지고 이 밑에다가 알바를 지지하는 거예요.
교류 구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압이 높아서 저런 거리가 길기 때문에 강체 직상부 좌우에 직승형 가동 브라켓을 설치하여 리지드 바로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지드 바예요. 여기 리지드 바, 알바. 그래서 알바라 그런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애자를 하나 더 한다, 4개를 달아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애자를 달고 이게 브라켓 개념이죠.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알바의 구성 요소는 급전선. 요거는 급전선은 알바에는 요 위에 별도로 라인이 하나 가요. CU 150, CU 50, 200스케일을 지정한다. 급전선 상호관계는 1200이다. 요건 뭐 이격거리 아까 나왔죠. 계속 나온 겁니다. 비저런 보호선 경동연선 75스케일을 사용하고 있다. 알바 전자선은 홈부치형 제형 110, 170스케일을 사용하고 있다. 알바는 12m 지지점, 이도 1000분의 1 이하로 한다. 높이는 알바는 4750mm 한다. 브라켓 종류는 가동형, 고정형, 단축형. 요거 말하는 요거 브라켓 종류가 가동형. 이건 기본적으로 가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고정형, 단축형으로 되어 있다. 신축 일색선 구간은 400에서 600이다. 아까 T바는 200에서 250이라 그랬어. 요게 이제 좀 다르죠, 그죠? 확장장치. 아까는 T바는 익스펜스 조인터. 그 터널이 방식에는 뭐라 그랬어요? 에어 조인터. 그런데 고정점은 그런 방지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요걸 세 개를 비교해 놨는 게 이게 먼저 나왔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알바, T바에 비교해 놨는 거. 요게 알바, T바잖아요. 그죠? 단면적은 뭐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단위 중량 5.9, 5.6 알바, 요거는 브라켓들하고 요거는 용이 저런 매립 위에 천정에서 매립하는 거다. 지점 간격은 10m, 5m. 요건 12m마다 연결되어 있고 요거는 10m마다 아르곤 용접되어 있다. 평행계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개의 경관 스판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400에서 600, 이건 200, 250이다. 속도는 이 알바가 뭐예요? 160이고 이거는 180인데 이제 기본은 이랬는데 현재는 250까지 달린다. 수습평택에도 알바를 해놨어요. 그래서 수습평택 알바로서 250까지 달린다. 여기 이제 공사비도 해놨네요. 공사비가 알바가 T바보다 작게 든다는 거죠. 88%. 제3개조 방식. 여기 이제 최초의 지하에 전기차가 운행할 때도 제3개조 방식으로 나왔다. 내가 이제 의정부 전철변전소에 기술 지원 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의정부에서 요거 찍은 거예요. 의정부 경전철이에요. 요거 열차 가는 거고 요 밑에 차가 없을 때 궤도를 내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열차가 다니는 궤도 라인이고 요 밑에 보면은 급전 라인이 따로 있어요. 요 급전 라인 하나가 더 있다 해가지고 제3개조 방식입니다. 요 급전 라인은 이제 어떻게 돼 있나?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게 이제 저런 지지대인데 요래 지지대를 써놓고 요 위에 레일을 요래 써놨는데 요게 급전선이야 사실은. 급전선을 해가지고 요렇게 지지하도록 해놓고 급전 레일. 그러니까 요거는 차량에 있는 일반 말하면 커튼너리 방식의 판타그래파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기를 받는 거야. 여기서 밀어서 옆으로 딱 대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급전 레일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차가 가는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제3개조 방식에는 전차선 운전용 궤도와 병행하여 급전 궤도가 부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최초의 전기철도 방식이다. 지하 구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경전철 철도에 적용되어 있다. DC 우리나라는
전부 다 750V 방식이다. 의정부, 김해, 용인, 부산 4호선, 대구 3호선에 적용하고 있다. 장점이 뭐냐면은 판타그래프가 위에 판타그래프가 없어. 터널을 낮게 해가지고 건설비가 적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밑에서 다 하니까. 단점은 뭐냐? 고압전기가 흘러 통로 지면에 가까워져 여객이나 유지보수자의 감전 위험이 있다. 실제로 크게 위험 요소를 또 이렇게 방지를 하는 설비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개조 방식 요거도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꼭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해놓기 바랍니다. 전사선의 가선 종류 비교를 해놨는데 요게 뭐냐면 가공식 커튼너리 방식이요. 전차선 전차 위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요거는 가공 단선식 복선식이 있는데 복선을 위에 전차선을 2개를 설치하는 건데 실제로는 많이 쓰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없다. 강체 방식이 요거예요. 강체. 요게 이제 브라켓을 해가지고 요 밑에 요게 이제 R바가 요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기 수습형태 고속선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은 요게 이제 급전선이야. 요 위에 2개 있는 게 급전선으로 되어 있고, 요게 전차선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개조 방식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전철 구간에 많이 쓰고 또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가면은 자기부상 열차 있어요. 거기도 제3개조 방식으로 설치했다. 요 제3개조 방식에 요 급전하는 요 레일에 요게 또 3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측면에 옆에서부터 이렇게 접촉, 아까 옆에 측면에 접촉했잖아요. 그죠? 그 위에 또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밑에서 이렇게 접촉하는 게 있고 요 3가지 방식이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내가 전차선 이제 제반 여러 가지 방식을 전체를 비교를 해놨어요. 공부하는데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공 전차선, 커튼너리 방식, 강체 전차선, 알바, 티바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 이행 구간 아까 집중 유도 장치 요건데 요게 뭐요? 이번에 새로 좀 바꿔놨는데 카페는 올려놨잖아요, 그죠? 이게 직류 교류 방식에는 더블 심플 커튼너리가 여기 지상 구간에서 지하로 들어갈 때는 거의 대부분 더블 심플로 이렇게 해놨어요. 전사선을 2개를 해가지고 약간 이게 경사가 지거든요.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터널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접속이 좀 잘 되게 2개를 설치하는 더블 심플 커튼너리로 이것을 넣어가지고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에어 조인트는 익스펜 조인선, 여기는 확장 장치,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지점 간격, 요거 있잖아요. 섹션 길이 200에서 250, 요거는 400에서 450, 요, 우리는 1600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안 적었는데, 고속선은 1500. 전주 경간도, 일반선은 60인데 요즘은 이제 60으로 옮겼어요. 직선 구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고속선은 최대 경간이 원래 60으로 바뀌었어요. 60. 지지예자, 요건 하나, 요건 4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놨으니까 요걸 보고 공부를 하시면은 좀 편리할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됐네. 이제 요게 해서 오늘 요까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문제풀이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집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풀이. 지난 시간에 사실은 녹화를 못해서 그런데 기출문제 풀이를 일부 했어요. 그거 전반에 그 33번까지 그거를 일요일 날에 내가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